반갑습니다.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오늘은 합창의 모든 것 세 번째 시간으로 합창지휘자의 기능하고 또 합창 음악의 기본 요건 중에서 연주의 기본이 되는 템포와 다이나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지휘자의 자질과 이런 등등을 말씀을 드렸어요. 챕터로 오늘은 합창지휘자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합창지휘자의 기능은 첫 번째 청취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감인데, 이거는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지휘자로서의 어떤 기능이 완전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취 기능은 듣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음향학적인 청취 기능은 소리가 울리고 나서 듣는 청취입니다. 또 두 번째는 생리적인 청취는 소리가 울리면서 동시에 듣는 청취. 또 세 번째는 심리적인 청취 기능으로서 소리가 울리기 전에 듣는 청취.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거죠. 이러한 청취 기능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육감적으로 어떤 청취 기능을 우리가 꾸준히 연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취 기능을 통해서 두 번째로 조정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취 기능을 통해서 들어온 지휘자의 정보를 가지고 첫 번째는 교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교정은 음정이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조정 기능. 두 번째는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세 번째는 악곡의 표현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템포나 프레이스 즉 이런 조정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합창단을 퀄리티가 업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 기능인데, 이 창조 기능은 음표나 가사의 배우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합창단으로 하여금 예술적인 순간을 창출해낼 수 있는 창조의 기능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합창지휘자의 기능 세 가지를 같이 좀 나눠봤고요. 이 기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또 트레이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합창 음악의 기본 요건으로서 지난번에 첫 시간을 했고, 두 번째 시간은 연주의 기본이 되는 템포와 다이나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템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빠르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템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안단테입니다. 안단테. 안단테의 악상 기호는 메트로놈 한 70에서 80 정도로 사람이 편안하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니는 수준의 템포를 안단테 템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안단테를 기준으로 해서 템포를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템포의 결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음악적 측면에서의 결정, 두 번째는 비음악적 측면에서 템포를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음악적 측면으로서는 가사나 글자 수, 발음의 난이도 이런 걸 통해서 템포를 조절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가 굉장히 아주 짧게 붙어서 많이 있으면 이것을 빠른 템포로 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음의 밀집도, 그 다음에 리듬의 구조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음악적인 측면을 통해서 템포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비음악적 측면에서는 합창단의 규모, 연주 능력, 음향 상태 이런 걸 통해서 템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합창단의 규모가 아주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새는 100명 넘는 찬양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합창 대원들이 있을 때는 사실 빠른 템포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음향이 아주 울림이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빠른 템포로 하면 이 화성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난해한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음악적인 측면을 통해서 템포를 결정짓는다. 두 번째는 다이나믹인데, 다이나믹은 셈 여림이죠. 강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약의 크기는 가장 강한 게 포르티시시모, F 3개짜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피아니시시모, 그러니까 피아노 P 3개짜리.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것부터 가장 여린 것까지 단계가 굉장히 많죠. 포르티시시모, 포르티시모, 포르테, 메조 포르테, 메조 피아노, 그 다음에 피아노, 피아노시모, 피아니시시모, 뭐 이렇게 다양한 강약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이 존재하는데, 두 번째는 메짜디 보체 해가지고 크레센도나 데크레센도를 얘기를 합니다. 크레센도는 점점 크게, 데크레센도는 점점 여리게. 그런데 어떤 음악 작곡가는 크레센도는 P고 데크레센도는 F다. 조금 이상하죠? 크레센도는 점점 강하게 하는 건데 왜 P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크레센도는 점점 강하게 불러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피아노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크레센도의 효과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데크레센도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여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포르테로 해야 된다.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크레센도는 P고 데크레센도는 F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의 결정은 결국 멜로디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멜로디가 음이 올라갈 때는 크게, 또 음이 내려갈 때는 작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다이나믹 결정하는 기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대원들한테 반대로 얘기합니다. 음이 위로 올라갈수록 여리게 불러라, 내려갈수록 강하게 불러라. 아주 촌스러운 게 높은 음이 할수록 강하게 부르는 게 촌스러워져요.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뭐 리듬이나 형식 이런 거에 따라서 다이나믹이 결정이 됩니다. 형식도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게 두 개가 있으면 한 부분은 작게 하고 한 부분은 강하게 해서 이렇게 다이나믹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사도 있죠. 가사도 아주 강조해야 될 가사,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가사들은 좀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주자, 지휘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할 때 다이나믹을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은 합창음악의 기본 요건 중에서 연주의 기본 해가지고 템포와 다이나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휘자로서의 어떤 기능하고 또 합창 음악의 기본 요건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이런 방법으로 챕터식으로 지휘자에 관련된 거, 또 합창에 관련된 거를 지속해서 챕터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올려드린 찬양은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에 편곡된 곡입니다. 제목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존스 오트만이라는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지었어요. 찬송가 지을 때 천국 소망을 읊는 찬송으로 그렇게 곡이 탄생이 됐습니다. 이 곡의 성경 근간은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지금 하이어 그라운드, 결국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그라운드보다 조금 보다 위쪽에 있는 그라운드, 그걸 하이어 그라운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원어의 제목입니다.
예, 이것을 더 높은 땅이라고 해석을 하지만은 결국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와 반대는 로이어 그라운드 해가지고 더 낮은 땅, 지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그라운드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예요. 이것을 바다의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교차 지점은 항상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안개가 끼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떠죠?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불안정하고 두렵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과 어떤 갈림선에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는다면 그죠? 하이어 그라운드의 어떤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어려움과 그런 괴로움을 극복해낼 수 있고 결국은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어떤 맛을 이 땅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 소망을 품고 이 찬양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다음 주에 또 봬요. 바이바이.